네, 안녕하세요. 강서고 1학년 MD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다원수학 목동관 최민근입니다. 바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중간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수학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그에 대한 분석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을 했고요. 문항수, 배점, 평균 배점, 총 배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은 난이도 하 문제에도 4.5점짜리 문제가 또 있었다. 이거는 충분히 뒤에 있는 문제라고 해서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도 쉬운 문제가 섞여 있다. 그리고 하나씩만, 난이도별로 하나씩만 틀리더라도 약 88점을 받게 된다. 이거는 2에서 3등급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객관식 문항만 분석을 한 내용이고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모두 8점씩으로 동일했다. 근데 난이도는 하에서 중까지밖에 없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3개년 모의고사에서 세 문제나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자, 12번, 19번, 그리고 20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 중 한 문제, 상 두 문제나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난이도 상이 세 문제뿐이었죠. 그 중에 두 문제가 최근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2번과 20번 같은 경우는 매우 유사하게 숫자만 조금 바뀌어서 문제에서 아주 조그만 조건만 살짝 바뀌어서 나온 정도.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심화 변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조건이 추가돼서 나왔는데 그 조건이 그 문제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문제 정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문제는 난이도 중 3문제, 상 2문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11번. 자, 문제는 다음과 같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쉬웠고 빨리빨리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11번 문제를 보고 처음으로 당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이런 식으로 도울 수 있는데요. 어떤 고급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스킬로 이렇게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12번. 기출문제, 변형 문제죠.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풀어봤을 수 있어요. 풀어봤을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은 어떤 그 모의고사 해설제에 있는 방법대로 좀 풀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약간은 다른, 이제 제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이제 분모의 실수화를 통해서 저렇게 정리를 했고, 저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과연 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이 수를 떠올릴 수 있느냐, 연관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연관을 지었다면 실제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복소수는 굉장히 특별한 복소수죠.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알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오메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런 수고요. 그럼 이렇게 바꿨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건데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거. 모의고사 해설지라든지 아니면 보통의 해설지라든지 거기에는 이제 이 문제 풀이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의 논리들이 완벽하게 다 적혀 있진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고요. 그랬을 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한마디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 학생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보면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14번. 14번 문제는 학생들 개개인에 따라서 체감되는 난이도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아주 쉽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떠올리지 못했을 때는 뭐 간혹 이제 찍어서 맞추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매우 어렵게 접근해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다음 19번. 기출문제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심화 변형 문제죠. 어려운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어떤 조건이? 조건 나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풀어봤다라면 그리고 그것만 간신히 이해하고 그 풀이에 대해서 달달달달 숙지를 한 상태라고 한들 이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낼 수 있느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조건 나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방법 1이라고 적혀 있죠? 네, 방법 2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고 한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것들을 앞으로 제 수업에서는 다 소개를 해드릴 거라는 거. 접근법이 많으면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문제를 푸는데. 20번.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모의고사죠. 그리고 고2 모의고사.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문제인 30번과 매우 유사한 문제였다. 숫자만 조금 바뀐 형태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30번 문제를 내도 되나요? 자, 이 문제는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모의고사 해설지를 보더라도 그 해설의 길이가 A4 용지 한 3분의 1페이지밖에 안 돼요. 3분의 1페이지. 그 얘기는 뭐다? 30번 문제 치고는 해설 길이가 짧다. 뭐 계산이 그렇게 많이 더럽지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논리가 아주 심화된 아주 고난도까지는 아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었다.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겁니다. 21번. 마지막 문제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아니랄까봐 꽤나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죠. 알파, 베타가 서로 켤레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바뀐다. 굉장히 간단하게 바뀐다. 반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접근을 한 다음에 저만의 어떤 스킬을 써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필살기가 왜 필살기겠습니까? 뭐 적재적소에 쓰기만 하면은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필살기라고 하겠죠. 차수 줄이기라는 방법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차식이었던 게 1차 이하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초등경시부터 고등경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상도 많이 타왔고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하지만 경시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차이가 난다. 강서구 MD반의 비전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위권 학생을 당연히 최상위권으로 올려야죠. 올린 다음에는 못 내려오게 막을 거고요.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상위 학생들에게 자료랑 관리만 해주면 끝난다 라는 거에 대해서요. 뭐 실제로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걸로 성과를 많이 보는 분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죠. 왜냐? 줄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줄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것들이 방금 문제풀이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디어나 별해,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스킬 전수 같은 부분 굉장히 줄 게 많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논리의 빈틈을 없애주는 작업 역시 문제풀이 장면에서 보셨죠? 그 다음 끝없는 각종 기출문제와 그 변형들. 이번 시험 필수 체크 포인트로 제가 최근 3개년 모의고사에서 3문제나 매우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저와 같이 MD반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라고 해서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만 다루는 게 아닌 각종 경시대회 기출문제들도 이제 난이도에 맞는 문제들을 다수 다룰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직접 경험을 공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문제를 풀 때 학생들처럼 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선생님들의 경우에 어떤 고난도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냥 해설만 공부하고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뭐 수업해주고 끝.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반복. 그런 식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뭐 적지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설지를 보지 않고 직접 제 힘으로 풉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이죠. 저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게 달라지느냐? 학생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빨리 풀어서 정답을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봅니다. 그렇게 풀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낸 다음에는 이제 해설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버릴 건 버리고 배울 건 배우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방법은 접근하기가 훨씬 편하겠다. 학생들이 이 방법은 써먹기가 아주 더 쉬울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해 주는 식이죠. 그런 식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을 아이들과 공유를 해주는 게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아이들에게 줄 게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MD반에 오게 될 최상위 학생들의 주된 고민들이죠. 아, 실수했어요. 아니면 시간이 모자랐어요. 자, 아는데 실수했다? 100%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학에서 뭐 90%를 알고 있는 거, 95%, 99% 전부 냉정하게 말하면 감점 요인입니다. 뭐하러 시간 들여서 감점 당합니까? 자, 그래서 100%를 제대로 아는지부터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데 이 체크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몇 마디 나눠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한 후에는 이제 어디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제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시간이 부족했다. 왜? 어디서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반복 숙달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더 쉬운 문제들에서 정확도를 더 올리는 거, 정확도를 10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효율 좋은 반복 숙달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냥 무식한 반복 숙달, 뭐 1시간 안에 똑같은 문제를 5번 따다다닥 풀게 한다거나, 그게 공부입니까? 노동이지. 예? 그런 노가다식 방법,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누굴 시키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나쁜 짓을 왜 합니까? 왜 시키고 왜 합니까? 자, 효율이 좋은 반복 숙달을 시킵니다. 효율이 좋은 반복 숙달.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지식을 배우고 자기 걸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효율을 배가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는 뭐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 자체를 점점 단축시킬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전부 커버를 해줄 겁니다. 자,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제 경험 역시 공유를 해줍니다. 학생들, 최상위 학생들이죠. 저도 당연히 예전에는 최소한 수학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어딜 가서 최상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의 여러 가지 경험들 역시 공유를 해줍니다. MD반의 스타일을 미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00% 제대로 아는 것을 강조한다. 평상시 문답식 수업이 좀 진행이 됩니다. 100% 문답식이 아니라 이제 수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틈틈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 질문은 학생들 개개인의 레벨에 맞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업이 뭐 처진다거나 뭐 아니면 지루해할 학생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은사님들께 배운 내용들 중 좋은 것만을, 당연히 좋은 것만 줘야죠. 이 부분은 수학 문제를 대하는 어떤 자세를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강서구 학생들, 그 중에서도 저희 MD반에 올 최상위 학생들 부족한 거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별로 없는 것들 확실하게 교정을 해줍니다. 확실하게. 고난도 문제를 풀어봤으면 당연히 변형 문제도 풀어봐야죠. 그 변형 문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변형 문제들도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즉흥적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괴롭힐 예정이고요.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왜? 제가 풀어줘서 학생들이 간접 경험을 한 거,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한 거, 어떤 게 더 학생 본인에게 효과가 더 좋을지는 저희 MD반에 들어올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생각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 묻어 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고민한 지 오래된 문제입니다. 고민한 지. 실제로 저는 한성과학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에도 제 동급생들한테 수학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저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알려줬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와, 여기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여기서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여기서 왜 이걸 생각해야만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부터, 10대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이거를 떠올려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지극히 논리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걸 배운 입장에서도 최대한으로 어떤 그런 합리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걸 스스로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고민들, 그런 부분들이 녹아있는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커리큘럼, 수업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뭐 학생들이 지금 현역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다른 게 없고, 자체 교재의 경우 이제 기출문제나 여러 가지 변형 문제, 킬러 문제까지 포함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많이 다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난이도에 맞는 이제 각종 경시대 기출문제도 같이 다룰 것이다. 그럼 뭐가 좋다?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제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단단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 과제나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매 시간 시작과 끝에 복습 테스트가 실행될 것이다. 이제 앞에 하는 복습 테스트는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 뒤에 하는 복습 테스트는 그날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진행이 될 거고요. 모의시험, 격주로 진행이 되는 모의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시험을 겨냥한 모의시험이기 때문에 짧지는 않을 겁니다. 짧지는 않을 거다. 맨 마지막 줄, 맨 아랫줄을 같이 보실까요? 수능에서 100점을 받게 할 수 있다. 저는 목표가 수능 1등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능 100점이죠. 강서고등학교 유명한 학교죠. 이대로 강남에 갖다 놔도 뒤처지지 않을, 오히려 선두를 끌고 갈 만큼 굉장히 유능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MD반에서는 최상위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능 100점?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운수학 목동관 최민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